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현대 신형 투싼 신차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신형 투싼은 4세대고요 2015년에 데뷔했으니까 구형이 5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가 됐네요. 이 신형은 풀모델 체인지라는 말답게 안팎의 디자인과 편의 장비, 공간은 물론 플랫폼까지 달라졌어요.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 신차들처럼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요. 파워트레인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게 특징이죠. 현대차 그룹에서는 소렌토에 이어서 SUV 하이브리드로는 두 번째고, 현대 브랜드에서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SUV가 되겠죠.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1.6 터보와 2.0 디젤, 그리고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. 디젤은 2.0만 있죠. 그러니까 현대차도 SUV에서 그 디젤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상황입니다. 기존처럼 앞바퀴 굴림이 기본이고요. 옵션으로 사륜 H트랙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. 트림은 모던과 프리미엄,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고요. 가장 기본형인 모던의 경우에는 2,4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. 신형 투싼은 외장 디자인이 확 달라졌습니다. 구형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가 없고요. 최근에 선보인 다른 현대차와도 좀 다른 얼굴이에요.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나타, 센슈어스나 그랜저 같은 디자인 요소가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얼굴입니다. 어쨌든 신형 투싼은 구형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한 얼굴이고요. 차체가 커졌지만 전면에서는 그릴의 면적도 꽤 큰 편입니다.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주간등인데, 이 디자인이 꽤 독특합니다. 그러니까 주간등이 꺼져 있을 때는 그릴의 일부처럼 전혀 보이지 않다가 점등이 되면은 나타나는 방식인데, 디자인은 다르지만 그랜저와 좀 비슷하죠. 그리고 양쪽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주간등의 형상은 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등이 헤드램프예요. 그러니까 코나처럼 헤드램프가 저 주간등보다 좀 밑에 있죠. 대부분의 신차들처럼 투싼 역시도 차체 사이즈가 커졌는데, 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150mm가 늘어났고요. 휠베이스도 85mm로 대폭 늘어났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위급 모델인 산타페와 그 휠베이스의 차이가 10mm 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차체가 커지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QM6보다 50mm나 길어요. 후면도 기존보다 차가 더 커 보이는 디자인인데, 전면보다는 그 차폭이 더 넓어 보입니다. 이건 아무래도 가로로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 때문인 것 같은데, 요즘에는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하죠. 이 테일램프가 후면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인데,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이 측면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. 그래서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봐도 저 테일램프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리어 범퍼의 디자인은 간단한 장식이고요. 머플러는 장식은 아닙니다. 근데 머플러 팁을 예쁘게 처리하진 않았어요.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AS,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. 투싼에서 19인치가 가장 큰 휠 사이즈죠. 신형 투싼의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말 그대로 풀 체인지가 됐고요. 근데 다른 회사와 다른 게, 요즘에는 신차가 나오면 다른 같은 회사에 같은 디자인을 공유를 하잖아요. 근데 투싼은 또 실내 디자인이 달라요. 요즘에 대부분의 현대차가 그렇듯이 이 투싼도 새로운 그 실내 디자인입니다. 구형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. 디자인이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네요. 대시보드 같은데 만져보면은, 물론 나중에 좀 야외에서 봐야 되겠지만 이 실내에서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소재가 꽤 좋습니다. 만졌을 때 약간 좀 푹신하기도 하고요.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막혀 있어요. 여기는 송풍구잖아요. 여기는 막혀 있어요. 요즘에 저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송풍구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하긴 하는데, 여기는 보통 이제 수평으로 쭉 이어지잖아요. 근데 투싼은 이쪽에 약간 이렇게 곡선이 져 있죠. 그리고 A필러 같은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. 투싼은 가운데 송풍구가 모니터보다 위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군요. 이 모니터는 10.25인치 와이드 타입인데, 다른 10.25인치에 비해서 이 모니터가 그 사이즈가 좀 커 보여요. 이게 그 양쪽 끝에 베젤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에 현대기아차 10.25인치 많이 쓰잖아요. 그거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.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.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현대기아차 동일합니다. 새 차지만 처음 탔지만 그냥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.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음성 메모나 후속 취침 모드, 카투엄, 이런 편의 장비들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에어컨 자동 건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.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메뉴가 똑같군요. 라이트를 보면은 이제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, 이게 지금 무드 조명이 들어온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옅은 빛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.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처럼 야간 주행 밝기 중 관광, 과속 안내 연동, 드라이브 모드 연동, 이렇게 다 동일한 메뉴가 있고요. 터치의 반응은 기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NF 소나타 같은 비슷한 앞이 그렇습니다. 투싼은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르군요. 보통 무드 조명이 있으면은
그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 투싼은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곳 그 밑에 쪽의 공간, 그리고 도어 포켓 여기에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대시보드에 없긴 하지만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네요. 이 아래쪽의 공조장치는 전부 터치입니다. 현대차는 다른 회사 대비 아직까지는 그 물리 버튼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다 터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그 물리 버튼이 없어요. 근데 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또 동일하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현대기차 또는 제네시스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.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전부 터치입니다. 아직까지도 많은 현대차들이 온도 조절은 다이얼, 조그 셔틀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전부 터치예요. 근데 기본적인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을 하셔도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공조장치가 있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. 위치도 좀 높아 보이고요. 반대로 모니터는 요즘에 많이 쓰는 돌출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느껴지고요. 이 아래쪽에는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고요. USB 단자 2개와 12V가 마련이 되고요. 그리고 기어 버튼 앞에 통풍 시트와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게 원래 그 기어 다이얼 뒤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버튼식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뺐네요.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. 그 안에 있는 기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기본 2분할이고 이거 확대 축소가 되고요. 여기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어 셀렉터는 버튼식이 적용이 됐습니다. 요거는 소나타나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고요. R&D, P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. 여기 사륜 락도 있습니다. 이 차는 사륜이어서 기어 버튼 옆에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의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. 단순히 기어 버튼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기어 버튼이 있는 이 패널 자체가 좀 높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눈과 가깝게 보여요. 그리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모니터와 이 기어 버튼이 있는 이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어요. 센터 콘솔 박스는 네모 반듯하고요. 투싼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운전대도 최근에 현대차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죠. 림의 굵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적당한데 여성에게는 조금 굵을 수 있고요.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스포크의 이 장식 색깔은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버튼의 배열이나 위치는 동일한데 여기에는 하이그로시 적용이 있고요. 이 밑에는 또 색깔이 다르고요. 계기판은 10.25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. 모니터는 10.25인치 치고는 좀 커 보였는데 계기판은 10.25인치 치고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에요. 이게 위에 이제 커버가 없잖아요. 보통 계기판들은 그 위에 이제 커버가 있는데 이 차는 커버가 없어요.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좀 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앞쪽의 그 시야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계기판 인터페이스는 다른 현대차와 동일합니다.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데 지금이 노말, 스포츠, 스마트, 에코 이렇게 4가지 디자인이 있고요. 그 디자인 변환 속도가 좀 되게 빠른 편이죠. 움직임도 자연스럽고,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 디지털 계기판들은 그 밑에 순간연비가 항상 표시가 되죠. 그리고 여기서는 사륜과 타이어 공기압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 크기도 적당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그 시트 가죽의 질이 꽤 좋네요. 투싼급 치고는 이 가죽의 질이 꽤 좋다고 생각이 돼요. 좀 부들부들합니다.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적당한 편이고요. 방석의 길이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. 이번에 차가 여러 대 전시가 돼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이 검은색보다는 베이지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더 고급스럽네요. 이건 아마 옵션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윈도우 버튼은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. 이 도어 트림만 봐도 이게 소재라든가 디자인이 꽤 좋습니다.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였어요.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물인데 느낌이 조금 까끌까끌합니다. 이게 예전 그 1세대 i30에 쓰였던 그 직물과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이그로시가 쓰였고요. 도어 포켓의 크기는 꽤 넉넉한 편입니다. 차체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2열의 공간도 또는 거주성도 좋아졌습니다.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추고 앉아보니까 무릎과 앞좌석 사이에 주먹이 2개하고도 반 정도가 들어가요. 그러니까 산타페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.
그리고 2열 시트 치고는 크기가 괜찮은 편이고요. 현대기아의 SUV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등받이의 각도도 꽤 많이 뒤로 넘어가는 편입니다. 지금이 가장 뒤로 많이 눕힌 상태예요. 그리고 시트 가죽의 질도 1열과 거의 비슷하고요. 트렁크는 육안으로 봐도 커 보이고 실제로도 커졌습니다. 기본 트렁크 용량은 622리터인데 구형 대비 109리터가 늘어난 거죠.